농어촌 지역에 있는 별정 우체국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가 대규모 정원 감축을 통보하면서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천의 한 업체가 13년 동안의 연구 끝에 8인승 위그선을 개발했습니다. 이르면 1-2년 안에 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프로야구가 내일 개막합니다. NC 다이노스의 올해 목표는 우승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산 폐원구의 윤한홍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농어촌이나 산간 벽지에도 작은 우체국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이 시설을 짓고 우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별정 우체국입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별정 우체국의 정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하동 지리산 자락의 한 우체국.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저축도 하고 소포도 붙이고 최근엔 공적 마스크 구매까지. 방문 이유도 다양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창구 밖으로 나가 업무를 처리합니다. 별정 우체국은 대부분 농어촌에서 일반 우편은 물론이며 택배와 금융까지 일반 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런 별정 우체국은 전국에 725곳이 있으며 이 가운데 124곳은 2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프거나 휴가를 가면 혼자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가기 어렵습니다.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집안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총괄국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총괄국에도 지금 인력이 충원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다반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우정사업본부가 전국적으로 별정 우체국 정원 253명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우편과 예금, 보험 관련 업무 처리 건수가 줄어들어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별정 우체국 측은 업무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원 감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정사업의 위기의 주범이 창구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체국 폐국과 인력 감축만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의 후퇴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러다 우체국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밤이나 너무나 사다 아도 불쭉거리지 웅수지면 내야 뭔가지 다리가 이어 부서졌는데 택배만 어떻게. 한편 별정 우체국 관계자들은 정원 감축 철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우정사업본부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 위를 빠르게 나는 배, 바로 위그선입니다. 사천의 한 업체가 13년 동안 500억 원을 들여서 연구한 끝에 8인승 위그선을 개발했는데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선급 증서까지 받았습니다. 이르면 1-2년 안에 타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소형 비행체가 물 위에 바짝 붙어 날아갑니다. 항공기가 아니라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 양력을 활용해 수면 위를 비행하는 선박 위거선입니다. 사천의 한 업체가 연구 개발한 8인승 위거선은 시속 200km를 날고 수면이 1m에서 150m 상공까지 비행이 가능해 높은 파도나 선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단 안전장치를 갖춘 이 위거선은 최근 항해와 상용화에 필수적인 성급 증서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승급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급 인증의 의미는 이 배가 안전하고 상업 운항할 수가 있고 전 세계 수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업체가 위거선 연구 개발에 쏟은 기간은 13년, 매출 없이 5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운항용 20척을 수주하였고 또 해외 수출용 2척을 수주를 받았습니다. 매년 200척 이상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큰 시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이 위거선은 우선 내년에 포항 울릉도간이나 부산 울릉도 간 여객 수송용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여객선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가량 걸리는 포항 울릉도 구간을 이 위거선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터미널, 그다음에 계류장 등 안전장치 자체를 갖다가 인프라를 깔아줘야 됩니다. 근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여유 있게 잡았어요. 상용화를 앞둔 위거선, 조종사 양성과 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면 교통수단뿐 아니라 군사용, 해양구조용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코로나19로 개막이 한 달 넘게 미뤄졌던 프로야구 드디어 어린이날인 내일 개막합니다. NC 다이노스는 내일 대구에서 개막전을 치르는데 올해 목표는 역시 우승입니다. 서창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5위를 기록하며 포스트 시즌 진출 막차를 탔던 NC 다이노스. 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 첫 경기에서 LG 트윈스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창원 NC파크 개장 첫 가을 야구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맞게 된 새 시즌. 초보 감독 딱지를 뗀 이동욱 NC 감독은 창단 첫 우승이라는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해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야구를 못한 게 아쉬운데요. 올 시즌에는 꼭 창원 NC파크에서 가을 야구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장 양의지 선수는 우승을 하게 되면 내년 개막전 티켓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는 이색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우승이고요. 우승을 하게 되면 개막전 무료 티켓을 구단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NC는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0 시즌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NC는 8일 이곳 창원 NC파크에서 LG 트윈스를 불러들여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마산 회원구의 윤한홍 당선인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 공보물을 보니까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 이 두 가지 공약을 먼저 내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네. 그 경제정책 가장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 네. 또 탈원전 정책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 창원을 보게 되면 사실은 산업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것이 결국은 이 소득주도 성장 또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특히나 이제 원전 산업의 가장 핵심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있고 또 수많은 기업들이 이 두 가지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보면 거대 여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공약 지키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그렇죠. 싶은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야당 우리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 여당인 시장 도지사와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여당을 좀 설득하는데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지역 공약 한번 볼까요? 핵심 공약 가운데 이제 창원교도소 이전 그리고 복합행정타운 조성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단계에 와 있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업이 오랫동안 우리 마산 해운구의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 이전 사업은 이미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은 새로 이전할 부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건축비도 일부를 일단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토지 보상만 끝나면 올 연말이나 돼서 착공까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성동 복합행정타운 사업도 행정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죠. 하고 사업을 추진할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돼서 이미 창원시에서 확정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 법인이 토지 설계,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성동 쪽은 빠르면 올 연말부터 토지 보상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창원시장이나 도지사와의 교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당이 일단 다르단 말이죠. 우려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교도소 이전 문제는 어차피 그게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할 거냐. 저는 이제 공약에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유치를 해서 혁신 성장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재정부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해성동 복합행정타운에는 사실은 우리가 많은 행정기관을 유치를 하는 것이 사실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기관 유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더 많이 유치를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해주시죠. 사실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로만 하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지역 발전이 침체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4년간 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산의 성장 동력 그런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마산을 한번 재도약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정치인으로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참 떳떳하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간추린 소식을 윤동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은 13일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일까지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만큼 어린이날을 맞아 야외로 나갈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인을 지원하는 경남 방구석 콘서트 으라차차가 오늘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이상 챔버 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유한나 등 클래식 팀이 출연하며 경남문화예술회관과 경남도청, MBC 경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오늘 경남교육청 간부회의에서 학교에서도 예방수칙의 준수와 생활방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하고 오는 6일 부분 개방을 하는 공공도서관은 방역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상하수도를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요금을 감면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내년 8월 착공 예정이던 진주 혁신도시 일대의 복합문화도서관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열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혁신도시 인근에 진양도서관이 있어서 별도의 도서관 신축에 부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던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진주시와 LH는 다시 논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에 참여하는 창원 문화복합타운 SM타운이 건물을 사실상 완공하고도 문을 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창원 아티움시티는 지난달 창원시에 SM타운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운영 프로그램을 결정하지 못했고 SM타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안건이 창원시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서성동에 토지와 건물을 일부 매입해서 53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안건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비계획 부재, 그리고 건물 매입 시점과 비용 부적절 등을 이유로 논의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하동군 의회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영섭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공익수당을 관내 농어민에게 연간 상하반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수당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합천 창녕보 수위를 1m 올리면서 상류 강바닥에 있던 멸종 위기종 흰목 물대새와 꼬마 물대새의 둥지가 물에 잠겼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류 산란기를 맞아서 하류에 있던 어류가 상류로 갈 수 있도록 수위를 올렸다며 내일까지 다시 수위를 낮춘 다음에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인근 도로에서 73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다쳐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주차를 하던 중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식당 응대 불만을 품고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43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전 10시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에 살던 식당 주인 B씨가 평소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자신에게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달부터 행정 공공비용을 제로페이로 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추진비와 비품 구입비 등 거제시의 한 해 공공비용은 11억 원 정도로 거제시는 공공비용 관련 물품 등을 제로페이에 가입돼 있는 거제 지역의 소상공인 업소 12,000여 곳에서 결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경남도민 자전거 함께 타기 공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거제와 진주, 창원, 통영 등 4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며 스마트폰으로 에코바이크 앱을 실행해서 자전거 타기에 참여한 일수를 기준으로 100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경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